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푸른숲 상담소, 오늘도 새로운 사연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신체와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은 61세인데 14년 전에 이제 명태와 함께 발병이 되어서 고관절, 허리 통증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소화장애, 대장의 문제, 백내장, 녹내장, 다리마비, 외이도염, 굉장히 많은 병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발병이 돼서 아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365일 병원을 다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편지가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치료비가 들고 이 아픈 사람을 끝없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이 아내분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신체화 장애를 앓고 있다고 아내분이 이제 확신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신체화 장애는 대부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한다거나 또 뭐 어지럽다거나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는 약간 신체화 장애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이 병은 치료해서 낫는 것보다 아픈 게 이익이라서 낫지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그래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편분이 그래, 내가 아파야지.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내가 이 사람한테도 아프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아프다 그러고 내가 낫는 것보다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나 힘들어 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내가 더 편해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낫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픈 게 이게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2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익이 있다라고 본인이 어떤 무의식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거지, 의식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아파야지,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일에 아내분의 말씀처럼 이분이 의식적으로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되게 배반감을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 남편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누가 제일 낫고 싶냐면 남편분이 가장 낫고 싶어요.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신체화 장애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좀 봐야 돼요, 이분은. 왜냐하면은 녹내장이나 이런 거는 신체화 장애가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건 정말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프셔서 이제 본인도 힘들고 아내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낫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배신감을 느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분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분이 정말로 몸이 안 좋은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것일 수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너 신체화 장애야, 당신 신체화 장애야, 그러니까 당신 상담받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아픈 거를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치료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맥락으로 서로 알아듣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왜 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이 신체화 장애건 신체화 장애가 아니건 간에 이 남편분의 그 이전의 삶이 상당히 힘들었지 않을까. 이 사연에는 별로 쓰여 있지 않지만은 존중받고 자기를 이해하고 뭔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감정이 적절하게 표출되고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고 이런 순환적인 어떤 상태들이 잘 돌아간 상태가 아니라 아마 매우 어렸을 때에 뭔가 자신을 표출하기도 힘들고 억압됐다든지 또는 이렇게 뭔가 압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눌렸다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의 마음을 돌보고 자기의 마음을 성숙시키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어떤 과정을 해 나가기에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내온 삶이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앞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신을 혹사시키고 되게 눌려져서 살았지 않았을까. 뭐든지 간에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퇴 후에 한꺼번에 계속 터져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행복감을 느끼거나 감사를 느끼거나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몸의 이 호르몬의 흐름들도 다르고요. 이제 반대로 어떤 이렇게 어두운 생각이나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녹내장이 왔다고 제가 만일에 이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라도 이 진짜 녹내장이라는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어떤 병 못지않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눈이 멀는 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오면 막 낙심도 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너무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 피부병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성이나 감사나 대인관계의 힘, 뭐 이런 것들, 의사소통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다면은 이런 병을 이기기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약한 가운데 되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만일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이 병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 때마다 그것들을 이기기보다는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병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고 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끝없는 이런 굴레 속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인생의 어떤 기점에서 툭 하고 꺾일 때 이름 모를 어떤 질병이나 기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에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정말로 쇠약해지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당신 신체화야 병원에 가야 돼 이렇게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금 악화된 것 같거든요. 서로의 마음들이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너무 지치고 이렇게 서로 지치다 보니까 이 말 던지고 저 말 던지다가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병들이 더 악화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아내분도 지금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분이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진짜로 하셔야 된다. 이게 신체화 장애건 아니건 두 분이 부부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이제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요. 대부분. 지금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가사 일을 중지하고 상담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죽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남편분의 입장도 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1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지금 두 분이 만나면 정말 말씀하시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상담실에 가셔도 좋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남편분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신체하건 아니건 간에 두 분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두 분의 대화의 상태가 두 분의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야기가 안 되면 상담실에 가서 신체화 때문이 아니라 진솔하게 아내는 아내로서 그동안 무엇이 힘들었는지, 남편은 남편으로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체화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저는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남편분도 14년째 아프고 계시니 이렇게 병원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관리를 조금 하셔서 이 치료에 도움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견해예요. 지금 현대의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신체화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증상에서도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어 가느냐가 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도 여기서 반드시 아내분과의 어떤 관계, 아내분과의 대화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이 스트레스에 관한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어가 왜 죽었을까? 연어가 왜 죽었을까? 우리 연어가 이렇게 그 바다에 있던 연어들이 물을 거슬리고 올라와서 자기가 나왔던 곳, 이 민물에 높은 이제 그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알을 낳고 나서 죽거든요. 그런데 왜 죽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연어들이 뭐 알을 낳고 나면 그냥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왜 죽었을까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어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면 나오는 부신피질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들이 모든 장기를 해치고 몸을 다 못쓰게 만들어서 연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또 했죠. 부신피질의 그 코르티솔이 나오는 부분들을 안 나오게 만들고 연어들이 이렇게 방생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을 낳고 나서 관찰을 했더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 이 연어의 몸을 다 상하게 했잖아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우리의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내가 1로 받아들이느냐 10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이 얼마나 해악을 입을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실은 여러 군데가 아프지만 결국 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것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대화의 문제를 다뤄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속히 이렇게 계속되는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내분도 조금 힘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느낌이 이혼 못 하세요. 결국 같이 살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불쌍히 여겨서 좋은 해결책을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만나죠.